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충청권 대망론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명수입니다. 네, 설 연휴가 이제 끝난 지 딱 일주일이 됐는데요.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어떻게 지역구 구민들 좀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어떤 얘기들 주로 하시던가요? 네, 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많은 분들을 좀 접촉하기는 좀 쉽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네. 또 명절 분위기를 또 보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노은동에 농수산시장 있습니다. 거기하고 유성시장 그리고 진잠 원내동에 있는 버스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다니면서 좀 얘기를 좀 들었고요. 또 각별히 또 어르신들이 좀 가깝게 하시니까 명절 때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전화를 한 90분 정도랑 통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길게 가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또 호소하셨고 특별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경로당까지 폐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음이 많이 이제 갑갑하고 좀 적적해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자식들까지 사실은 명절 때 같이 보기 어려운 또 상황이었으니 많이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네, 노인분들이 참 이번 명절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명수 의원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설 전후에서 쭉 돌아봤는데요. 네. 한마디로 설 같지 않은 설, 좀 만날 수 없는 그런 설이라 새로운 설 문화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역시 날씨가 흐리고 좀 쌀쌀했는데 제가 받은 민심의 분위기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백신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당초 이 백신에 관해서 정부가 무료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막상 지금 알고 보니까 접종센터에 받는 건 무료인데 소위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쪽에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7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그럼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거 아니냐. 이걸 확인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네. 제가 정부 측에 확인도 해봤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백신 예산을 반영하지 않다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영을 해서 9천억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개인이 부담하는 건 없고 국민건강보험만 부담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접종할 때 국민이 직접 내는 건 아닌데 내는 건 아니고. 결국 건강보험에서 70%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거. 결국 부담하는 거 아니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논란과 걱정이 많이 근데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으로 하는 거나 건보의 재정으로 하는 거나 사실 다 국민이 부담하는 건 또 같은 것이라서 근데 설사 이제 건보 재정으로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국가가 또 건보 재정에 돈은 또 기여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 부담이 없다 한다면 직접적인 부담이 없으면 저는 같은 것이 아니냐 싶고요. 근데 제가 그것보다도 지적하고 훨씬 싶은 중요한 거는 예. 이제 2월 말부터 접종이 시작될 텐데 네. 최대한 신속하게 접종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애시당초 그렇게 됐으면 설계가 됐으면 되는데 부담이 없다고 해놓고 건강보험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이 내는 거와 정부의 지원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게 문제죠. 시작 전부터 두 분이 이제 백신 문제를 가지고 아주 뜨겁게 또 얘기하시는데 지금부터 오늘 주제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조금 전처럼 자유롭게 의견을 서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또 질문이나 반론도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 많은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인데요. 이 정부가 3월에 이제 지급하는 거로 대충 알고 있는데 먼저 조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규모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나온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는 이제 기본적인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는데요. 네. 그 전에 우선 원칙은 넓고 두텁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어서 그런 방향으로 좀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일지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각 자영업자, 소상공인 혹은 기타 이제 부문 업종 속에서 이러저러한 실제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피해가 산적돼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좀 피해액을 산정하면서 그 규모는 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당연히 지금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거의 다 이제 완료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때는 이제 9.3조 원 규모이고 지금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은 그리고 한 580만 명 정도의 대상이 되는 건데
이 인원과 이 규모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넓고 두텁게 할 것이고요. 한 예를 들자면 매출 기준 4억 원을 했던 것을 한 10억 정도로 상향한다든지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그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을 접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뭐 프리랜서인데 자기는 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상당히 안타까움을 호소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사각지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실업률이 5.7%까지만 치솟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 상태에 빠진 분들에 대한 긴급 구제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그 기본 원칙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 2월 중에 안이 만들어져서 3월 달에 제출되고 3월 국회에서 네. 추경안에다 논의가 진행될 알겠습니다. 계획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좀 토론을 해보기로 하고요. 이명수 의원님, 지금 야당에서는 4월 선거를 앞두고 3월에 이렇게 지급하는 게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또 제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금 지급해야 될 그런 불가피성,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왜 이걸 지급하게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우선 작년에 우리가 1차, 2차 수십조의 긴급재난금을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여러 가지 그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데는 기여를 했지만 전체적인 효과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 게 문제고요. 저는 이거보다 우선 지금 거리 제한하고 영업 제한하는 거 이게 과연 과학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논거가 있는 거냐. 그리고 5명 이상이 하는 것도 지금 과학적인 어떤 증거나 객관적인 어떤 그 논거는 없습니다. 이거를 일적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규제하지 말고 다소 완화를 하거나 이걸부터 해야지 지금 100만 원, 200만 원에 얼마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이거부터 합리적으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걸 기준을 말해달라 하는 게 우선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우선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럼 이게 필요하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돼요.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대부분 채무에 의존하고 기존 예산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문제고요. 또 그다음에 그 대상도 이게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할 거냐 선별적으로 할 거냐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선별적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또 그다음에 시기에 대해서도 기왕에 줄 거면은 빨리 해서 2월 달에 주든가 하지 왜 하필이면 3월 달에 그걸 지급하는가 그런 오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하게 지원할 그 필요성과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됐는데 굳이 3월 달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선거 의식해서 준다라고는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처리를 하고 있지 않냐. 그걸 차라리 좀 고쳐야 더 한다고 빨리 봅니다. 지급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맞는 얘기고 2월 달에 3차 지금 지원금이 다 집행이 안 됐어요. 근데 또 지금 4차를 하는 거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5차, 6차가 또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전체적인 틀 속에서 3차든 4차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마치 선거를 의식한 것처럼 이렇게 3월 달에 해서 3월 달에 주겠다. 그거는 좀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임명수 의원님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올해 예산을 처리할 때 국회에서 그때 정부가 편성해서 제출했을 당시에는 이제 뭐 3차 대유행이 가시화되지 않았던 시점에 제출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3차 대유행이 막 올라오면서 그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때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여야가 합의로 해서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조 3천억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만들었고 그 집행 시기가 이제 2월 달까지 이제 집행하는 것으로 이제 설계가 돼 있는 것이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연초라도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야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이제 3월이냐는 그런 좀 배경이 있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선거가 있다고 모든 거를 다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그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은 아닙니다. 나머지 15개 시도에 살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 절박함이나 어려움 호소에 대해서 정치권은 좀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명수 의원께서 얘기하신 거리두기를 좀 더 선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5인 이상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그 이제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가 처음에 이제 거리두기 단계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있던 것을 조금 더 촘촘하게 거리두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국무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3월에 거리두기 그 방역 수칙에 대한 그 이 세부 네. 조정을 좀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방역 수칙은 방역 수칙대로 좀 조정하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려운 분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또 드리는 것은 그것대로 동시에 처리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예, 예. 것처럼 우리가 너무 확진자 수에만 매달려 있어요. 이게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고 좀 중기적이고 길게 갈 수 있다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매일매일 몇몇 명이냐 이거에 뭐 집착해 있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규제를 이게 늘렸다 줄였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데 지금 당초에 확진자가 많았던 유럽이나 선진국이 확진세가 많이 꺾였어요. 우리보다 훨씬 걱정이 컸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대개 백신을 맞거나 또 이런 이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축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길게 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의사협회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이나 규제를 끌고 가다 보니까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정부가 그러면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또 많은 의료진, 자원봉사 고생을 합니다만 합리적으로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 국민이 생활에 경제에 어떻게 맺은가? 방역과 경제 둘 가지 다 잡아야 됩니다. 뭐 굳이 우선한다면 방역이 우선이죠. 마스크 써야 되고 방역을 해야 됩니다만 경제를 살리는 가운데 방역이 돼야지 경제를 이게 위축시키고 죽인다면 이 방역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네. 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예. 정세균 총리가 이런 얘기 했어요.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검토하겠다. 이건 또 전 국민 또 대상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4차로 또 하고 또 5차도 또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그 집합 금지라든지 집합 네.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감소라든지 어쨌든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영업 매출에 피해를 본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네. 일종의 뭐 손실 보상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총리가 얘기한 것은 그게 방역이 어느 정도 좀 잡힌 상황에서 경기 진작을 위한 그런 차원의 이제 지원금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초에는 그것을 섞어서 네. 그래서 뭐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해서 막 섞어서 막 좀 얘기가 좀 됐던 것을 정부 차원에서는 당정간에 그렇게 정리가 돼서 우선은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네. 피해 업종에 대해서 하고 예. 그다음에 경기 진작을 하기 위한 지원금은 그 별도로 방역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글쎄 지금 뭐 벌써 5차 얘기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당장 백신을 빨리 이제 해야 이게 완화가 되는 거고요. 그건 추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재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한 기준과 대상과 범위에 대한 우리 나름의 어떤 합리적인 틀을 가져야 된다. 뭐 주로 IMF에서 제시한 것도 나옵니다. 적시해야 된다. 타임에 맞춰야 된다. 오래 끌면 안 된다. 또 선별적이어야 된다. 타겟. 또 그다음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돼야지 이거 지속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템퍼러리. 또 투명하게 해야 된다. 조영 대표가 손실보상금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손실 보상도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국회에 지금 민법이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국회도 빨리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고 저도 뭐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국회도 어떤 기준과 손실의 그 기준을 얼마로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얼른 입법 처리가 안 되는데 저는 차제에 이런 입법 처리가 빨리 되도록 국회에서 얼른 수기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 이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뭐 임명수 의원님도 발의하셨다고 하고 여러 의원들이 제출한 상태이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네. 관련된 그 용역을 좀 하고 있어서 긴급하게 진행을 해서 한 3월 중에는 그게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곧 어떤 예. 형태로든 그렇습니다. 좀 결과가 나올 그렇게 수 해서 있다. 아마도 예. 그 결과가 나오고 논의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에 네.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뭐 한 15조에서 한 20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국가 재정에는 가능합니까? 물론 지금 뭐 국가 재정에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어서 그 사실은 그 돈을 좀 빌려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렇습니다. 작년 그 3, 4분기에 가계부채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넘었습니다. 네. 근데 국가 부채는 한 45%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러면 국가가 빚을 지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개인이 빚을 져야 될 것이냐. 국가가 좀 힘들어도 그럼요. 좀 개인도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감내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도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매더라도 또 긴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긴급한 부분대로 자금을 좀 융통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경제 기본적 원리가 아니냐 싶고 네, 그런 알겠습니다. 의미에서 OECD나 다른 IMF나 이런 국제 기구에서도 대한민국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건실하니 재정 여력은 충분히 있으니 재정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할 것을 권고를 해왔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 재원 정도- 관련 제가 좀 말씀을 예, 드릴 예. 수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긴급 재난 지원금 받으시는 게 대부분이 빚입니다. 채무입니다. 이 정부가 뭐 빚이 얼마가 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가계도 그렇고 가계까지 포함해 우리가 약 5천조입니다. 정부 부문만 1,000조입니다. 이 여러 가지 빚은 결국 받을 땐 내가 거저받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우리 스스로 갚아야 될 그런 빚입니다. 그냥 갚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야 될 그런 빚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채무에 자꾸 의존하지 말고 현재 정부의 그 예산 구조, 지출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불효불급한 사업을 줄이고 최대한 거기서 확보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저도 뭐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뭐 100조 정도는 정부 의제까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이는 건 최소화하고 채무로 계속 의존하는 거 이게 정말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충청 대망론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중심 축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명수 의원께 여쭤볼게요. 이 충청 대망론 윤석열 양승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참 정말 저도 정치권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충청권 주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정말 지속되어 온 그런 하나의 큰 수건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은 어느 정부든 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출범한 후에는 늘 찬밥신 되고 아류 취급을 받는 거 이게 지금 반복되어 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항상 정권 창출에 주축이 되거나 중심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야말로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나 뭐 양승구 지사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았는데 어쨌거나 그거를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JP나 또 우리 지역에서 대권을 넘보던 우리 저 이인재, 또 뭐 이해창, 또 뭐 신배평, 이완구 이 많은 우리 정치에 그 참 훌륭한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대권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 정치나 선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어떤 그 아류적인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인구가 적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 충청권이 이제 정말 영원한 그런 구도에서 우리 충청이 주축이 돼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과거의 그 선례를 또 답습할 수 있지 않냐. 사람은 좋은데 지역이 좀 수가 모자라고 여러 가지 정당적인 그런 구조 때문에 또 그런 주축이 못 된다고 하는 것. 그걸 미리 예상하고 지금부터 정말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조 의원님.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 추미애 장관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최근에는 오히려 윤 총장의 지지도를 보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갈등 국면이 좀 약간 풀어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또 한 가지 지금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죠. 신현수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 다 패싱당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박범계 장관이 윤 총장을 계속 또 추미애 장관처럼 패싱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시 또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글쎄요, 그 어떤 현직 검찰총장이 뭐 여권인지 야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권 인사인지 야권 인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직 검찰총장이 어찌됐든 뭐 그 2강, 3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좀 난센스긴 합니다. 뭐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왜 본인이 충청권 주자인지 본인도 납득을 못 한대요. 예.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라는 거 말고는 저희 충청권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분이 왜 충청권 주자로 거론되는지도 좀 난센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충청권이
무슨 그 대선 주자를 잘 만들어서 충청권도 한번 지역 기반의 정치인이 한번 집권을 하는 목표를 세우면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게 갑자기 인구수를 늘릴 수도 없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충청권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주류 TK를 향해서 민주당은 우리 주류인 호남을 향해서 뭔가 전국적인 이슈와 가치를 가지고 리더십을 확보했을 때 그랬을 때 저는 충청권 대망론이라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 같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는 막 극단적인 집중이나 밀집이 갖는 폐해가 코로나 때문에 잘 나타난 거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가치가 지금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때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청권 주자들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좀 국가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전 국민에 대한 설득력을 자꾸 높여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대선 주자로 좀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수 의원님, 예, 윤석열 총장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윤사무가 한 3만 명 됐다고 그러는데 가능성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충청권 연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저도 국회에서 몇 번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만 그분의 부친께서 이게 이제 우리 충청 출신이고 본인도 충청 출신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또 여기에 대한 많은 또 애정을 갖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의지를 갖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은 어쨌거나 정치는 뛰어들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임기 끝나면? 그거는 역시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좀 제가 듣기로는 8번, 9번 실패를 해서 서울시 합격한 것처럼 의지도 있고 나름대로 내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다만 검찰총장을 할 때는 공무원입니다. 그분을 흔들거나 그분을 잘못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이제 임기가 이제 얼마 더 남았습니다만 그분이 그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르게 지금처럼 그러고 난 뒤에 판단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충청권으로서는 정말 이런 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서 지금 인구도 아시는 것처럼 영남도 하면 충청입니다. 네. 그다음에 호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구적인 숫자 그런 과거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문재인 정부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 하는 그런 건데 우리 지역으로서는 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을 출범할 때 우리가 기여를 하고 일단 출범이 끝난 뒤에는 또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게 있는데 늘 캐스팅 보트에 그친 데 대한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의 좀 한이 담겨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양승조 지사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볼게요. 경선에 이제 참여하겠다고 이런 의사를 좀 비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 의원님께서는? 예, 충분히 양승조 지사의 경우에 저희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4선 국회의원을 하시고 또 이제 도지사로서 지난 3년 이상 어쨌든 도정 수행도 잘 원만히 해오셨고 또 그분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온화하고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분들하고도 대화가 잘 통하는 우리 임용수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스타일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승조 지사가 그동안 도정 수행하면서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만한 것들을 좀 몇 개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애썼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충남형 복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복지 지표를 새롭게 제시했다든지 하는 몇 가지 성과들도 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저는 국가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능력과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이제 충청 대망론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 너무 힘든 시기를 잘 버텨왔습니다. 이달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가 종식돼서 정말 살만한 세상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간절히 바라는 게 온 국민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 민심을 저버리지 않는 정치를 위해서 두 분께서도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 큐레이터 시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